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CGW 동물센터 전성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채널에서 보호자님들한테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도 다른 원장님들과 같이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보호자님한테 전달을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독 물질에 대한 이물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호자님들이 익히 들으셨을 거고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물이라고 하는 게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외부 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물을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지 않는 이상 사실은 섭식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은 이 물건 자체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전혀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아니면 뭔가 본능적으로 아니면 냄새가 나서 기타 등등으로 애기들이 이물을 섭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물에 대해서는 아마 이때까지 영상이 몇 개 있을 건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중독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물 섭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24시 동물병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히 야간 근무 시간에 가장 많이 오는 1등 원인은 사실은 이물 섭식인 것 같아요. 주로 강아지들이 고양이들보다는 더 섭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로 먹고 오는 것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중독 물질을 섭식하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독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초콜릿,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 보장께서 아시겠지만 포도, 세 번째로는 혹시나 자이리톨 껌 같은 그런 걸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로는 혹시나 아기들이 집안에서 섬유 유연제라든지 아니면 주방 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달달한 맛이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물을 섭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나열드린 모든 물질들은 무엇을 일으킬 수 있냐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호자님들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이런 것처럼 중독 같은 그런 뭔가를 지속적으로 탐닉해서 하는 그런 중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 자체가 물질에 의한 중독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초콜릿 기타 등등 있죠.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섭식을 했을 때 뭔가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자이토 껌 같은 경우는 저혈당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 같은 경우는 간 독성이나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나 그런 걸 섭식을 하는 걸 봤다, 또는 그런 걸 먹었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추측이 된다라고 하면 동물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독이 가능할 만한 이런 이물을 섭식했을 때 동물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호자님들과의 문진이 되겠죠. 혹시나 언제 먹었는지, 얼만큼 먹었는지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가장 선행할 수 있는 거는 구토처치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먹은 이물의 종류가 중독 물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닭뼈라든지 아니면 뾰족한 뭔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토처치가 금기시 되지만, 보통 초콜릿 아니면 포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딱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나 식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구토처치인데, 구토처치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이 가장 흔히 알고 계신 거는 예전부터 하던 방법인데,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거를 먹여서 혹시 아시겠지만 집에 구급함이라고 있으면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보는 것처럼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그런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런 거를 먹여서 이물을 섭식했을 때 구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나 식도 점막이 너무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약물로 이물을 섭식했을 때 구토처치를 진행하는데, 약물에 의해서 하는 게 예전부터 그런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과산화수소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 저희가 구토처치를 시작을 하고, 주로 강아지들은 한 80-90%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고양이들은 구토처치를 해도 한 60%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해서 이게 좀 구토를 안 해가지고 혹시나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구토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 안에 있는 부분이나 식도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그 아기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물을 먹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기가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요것 자체가 심각한 임상 기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원을 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물을 뭐 먹었다라고 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먹은 양이나 시간이나 구토 처치 성공 유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강아지,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특히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기가 먹었을 경우는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물 섭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애기들한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애기들을 케어할 때 혹시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하면 당연히 치워주셔야 되고, 항상 손에 안 닿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항상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